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집권 3년 차부터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하기 때문입니다. 중간평가 성격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하면서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개혁정책은 집권 2년 차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개혁의 속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YS,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YS는 집권 6개월 만에 금융실명제 도입과 국내 사조직 하나의 척결을 마무리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비교될 만한 경제혁명이었습니다. 지하 검은 자금에 휘둘리던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의 투명성을 갖추게 된 계기가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전두환이 이끌었던 하나의 척결은 30년 이상 지속된 군부 통치를 끝장냈습니다. 오늘은 YS 정부에서 공보처 장관을 지낸 오인환의 책 김영삼 재평가를 통해서 새 정부의 개혁은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그리고 개혁의 속도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게 지난 25년 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어 온 청와대 주변 모든 도로와 인왕산을 내일 낮 12시를 기해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 2월 25일 YS는 취임 첫날 인왕산 등산로를 개방합니다. 또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쓰이던 초대형 금고를 철거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돈을 주는 대로 누가 갖다 주면 전부 금고다 갖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한화의 핵심이었던 육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전격 교체합니다. 이때 정리된 한화회 출신 장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오인환은 증언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12.12 사태와 관련된 이필섭 합참의장 등 군장성 3명을 전격 예편시켰습니다. YS는 한화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쿠데타가 또 발생하지 않을지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화회 출신들 중심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하거나 반란을 모의한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회 척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YS가 정치에 입문한 1954년부터 군의 탈정치와 중립화를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민시대가 왔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한화의 척결에 도움이 됐다고 오인환은 분석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나섭니다. YS는 금융실명제 역시 취임 6개월 만인 1993년 8월 12일 전격 시행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모든 예금과 주식, 자기압수표, 예금증서, 채권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차명거래, 익명거래는 불법이 됩니다. 금융실명제의 1차 목적은 각종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하 경제 규모가 워낙 컸고 정확한 세원 파악도 어려워서 탈세나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지하 경제의 검은 돈이 정치권의 비자금, 접대비, 뇌물, 떡값으로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뇌물로 받은 돈을 가명계좌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 가명, 차명계좌 입금액이 최소 33조 원이었는데 33조 원은 당시 금융자산 330조 원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YS는 군사정부 30년간 독버섯처럼 성장한 지하경제를 청산하려면 돈의 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 결과물이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 역시 금융실명제 실시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실명제는 훗날 부동산 실명제로 연결이 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금융실명제 성공의 관건은 비밀유지, 보안이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담당자 20여 명이 해외 출장을 가는 척 나갔다가 다시 몰래 귀국해서 금융실명제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얼마나 보안이 철통 같았는지 매주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YS의 차남 김현철조차 금융실명제 실시를 까마득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김현철까지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가 구속되는 고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사실 YS는 취임 초기부터 김현철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은 특히 한보철강에 막대한 부정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몸통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YS는 아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추궁했는데 김현철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YS는 다시 검찰총장을 불러서 아들 의혹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YS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를 하자 YS는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던 심재륜 대구고검장을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해 수사를 맡깁니다. 한 달간 보강수사를 한 검찰은 뜻밖의 혐의를 포착을 합니다. YS의 대선 자금 중 일부가 여러 차명 계좌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돈은 김현철이 선거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YS가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차명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실시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YS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YS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상당 야합을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불황에 빠뜨린 책임도 있습니다. 반면 취임 1년도 안 돼서 하나회의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 것은 분명 평가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21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 못해서 우왕좌왕한다면, 총리, 장관 임명이 늦어져서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개혁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 누구인지 눈을 크게 뜨고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